원희룡 지사, 실망스러운 판단, 독단적 스타일을 보인다면 당과 함께하기 어렵다. 윤희숙 의원, 제왕적 대표 뽑은 게 아니다. 당 철학의 붕괴다. 조혜진 의원, 대선을 앞둔 야당 대표는 스피커가 아닌 매니저. 이 대표 더 이상 논객이 아니다.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당 포퓰리즘 정치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다라는 굉장히 혹독한 비판이 나왔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선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네. 박 변호사님,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대목일 수도 있는 게 야당에서는 이거 여당을 향해서 매표 행위 아니냐, 선거 앞두고 굉장히 뭐랄까요, 자극적이고 강력한 비판으로 반대를 해왔었는데 대표가 가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발표까지 해온 대목을 좀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준석 대표 측의 해명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. 그 이유가 이 회동 직후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공식 발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. 적어도 수석 대변인이라면 그 상황에서 돌발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발표하기 마련이죠. 예. 이 문구는 어떻게 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라고 읽히지 달리 읽히지가 않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이 그 이후에 해명을 내놓고 있죠. 남은 재원이 있을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자는 취지였다. 이 문구가 결코 그렇게 읽히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속보 경쟁 속에서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이것만 나가서 여론이 강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 싶다. 이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이 자체가 가장 주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? 예. 이 부분이 속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. 그렇죠. 그 이후에는 최종 결정 창구가 원내 지도부다라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. 물론 원내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당 대표 간 결정 쉽사리 뒤엎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.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추정컨대는 당과의 명백한 의사 진행 상황도 없이 현장에 나가 합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명 과정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. 이번이 실수라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아직은 특정 사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나가는 과정이 처음이다 보니 이번의 실수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해 놓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해명은 당대표의 해명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. 해명도 실망스럽다. 박선배 변호사님의 돌직구 발언이었고 당연히 합의를 했던 당사자인 여당에서는 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. 회수를 건너면 귤맛을 잃어버리는 팽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?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팽자가 된 것입니까?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족발지 똥볼을 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말 바꾸기 행태의 또 하나 모습이고 좀 경솔하고 좀 가벼운 언행으로 비치지 않을까. 이준석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이 사안에 여권의 대권 주자들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. 이낙연, 100분 후에 뒤집기 국민 혼란 빠뜨렸다. 이재명, 아무리 약속이 헌신잔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. 추미애, 국정이 장난이냐. 정세균, 약속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면 정치 의미가 사라진다라고 다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날의 진실, 전주의 의원님,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이제 어제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사실 시끄럽긴 했죠. 예.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월요일 저녁에 이제 원내 또 지도부가 같이 만나실 때 제가 또 뭐 참여하긴 했습니다. 그 자리에 계셨어요? 예, 그런데 사실은 그 이준석, 그러니까 그날의 상황은 어제 뭐 해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뭐 첨언하진 않겠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렇게 이제 합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사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단계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한다. 이제 이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늘린다. 이제 여기에 방점은 있었던 겁니다.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.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힘과 똑같은 견지거든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재원이 있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. 근데 그것도 또 조건이 있죠. 방역 상황을 봐가며. 이렇게 양 대표들이 얘기한 것을 좀 그 배석하지 않은 수석 대변인들이
스피커폰으로 불러주는 것을 이제 받아 적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사실 맥락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온 거예요. 그리고 어떠한 그런 그 자세한 그 설명이 없이 그냥 뼈대만 일단 처음에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. 그날 10시에 수석 대변인이 기자분들에게 이제 공지한 것이 사실 살을 붙인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결국은 그 앞에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. 그래서 이것이 당론하고도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이런 당론이나 아니면 기존의 방침이 바뀐 건 아니다. 그리고 뭐 그 재난지원금 부분은 이제 또 2단계, 3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그 내부적으로는 잘 이해가 된 상태입니다. 예. 전주혜 의원님의 전주혜 의원을 통해서 또 해명도 충실히 들어봤습니다. 여당도 사실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. 당에서는 당론으로 전 국민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도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전 국민에게 과연 지급할 수 있느냐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.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 들어보시죠.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걸 따르시고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.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.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. 자, 김영주 의원님. 네. 당과 정부의 기류가 다르고 당 안에서도 주요 대권 주자와 당 대표의 기류가 다른데 당론으로 또 채택은 됐고 네.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그 추경이나 모든 기조에 있어서 좀 정부의 생각을 좀 반영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내는 것 자체도 사실상 그게 현실성이 별로 없어졌죠.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, 두 달 더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그 상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실제로 여당이 결과적으로 야당 대표를 만났을 때는 좀 협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.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난 야당 대표가 좀 힘들어할 때 여당이 힘이 돼주는 것이 여당한테 이롭습니다. 그걸 또 그 기회라고 또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에 대하여 저렇게 싸잡아서 뭐 탱자니 뭐 10분, 100분짜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당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.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번의 경우에는 뭐 저는 그 전체적으로 정말 뭐 윤석 대표조차도 지금 당장 주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. 완전히 방역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경제를 확실하게 진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왜냐하면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? 사실은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야당 동의가 있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건 여당 것이다 차원을 집어넣은 정말 재난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도 조금 지금 유연하게 다시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었습니다.